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2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미국의 하원에서 가결됐다라는 소식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하원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요게 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자, 50% 이상 과반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가결이 되는데, 자, 하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상원에서 표결이 열릴 텐데, 자, 상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승인을 해야지 이게 가결이 되는데, 여당인 보수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회 등을 통과하면서 총리 지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요 정세균 총리 관련해서도 테마주도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이낙연 현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을 비슷해서 또 LCC인 티웨이 항공들 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세돌 바둑 기사죠. 자, 한돌 AI와 세 번의 대국이 있었는데, 자, 첫 판에는 이겼으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패배를 하면서, 자, 이세돌 기사 1승 2패로 이제 바둑을 기사를 은퇴하겠다, 자,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한돌 AI가 패배하면서 아직 우리나라 AI 기술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됐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AI가 승리를 했고, 자, AI 관련주에서도 또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죠. 자, 다음 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자, 한중 정상회담 23일 날 열리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24일 날 열립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다뤄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수출 규제 관련된 내용들 나오겠죠. 그래서 수출 규제가 일부 좀 해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쪽 회담 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회담 내용들도 조금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고, 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워낙 강세 달러 약세 보이면서 1160원대 환율은 최근에 많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식시장 움직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증시가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다면은 이번 주에는 트럼프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살짝 쉬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주는 모습. 자, 코스피 지난주에 4% 이상 급등했는데 이번 주에도 1.5% 올리면서 2200선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고, 자, 코스닥 지수 0.98%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650선 내외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지점이니까 향후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이 지점을 지지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산타랠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이후 배당락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12월 달 들어서 증시가 강세 보이면서 산타랠리가 조금 일찍 찾아왔다,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배당 기준일이 있죠. 27일 배당 기준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26일까지 배당을 받을 만한 주식을 매수를 해놔야지 27일에 배당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배당은 한 5월쯤 돼야지 배당금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7일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일 될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주식시장 차트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금 220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2240선 정도, 2240선 정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좀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한 2% 정도 증시 상승할 가능성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하락이 나온다면 최근에 조금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2240선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을 뭐 다시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월봉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선이 두 개 그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2200 한 10포인트 뭐 40포인트 정도에서 2000선 초반 요 정도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네, 증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요 정도 자리에서는 네, 지지와 저항이 좀 강력하게 보인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뭐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이번 주에 1% 올랐습니다만 뭐 코스닥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 이번 주에 1%, 네, 지난주에 한 2%대 이렇게 올랐어도 뭐 크게 올랐다라는 느낌 자체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장대 음봉 한번 맞은 이후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지금 반등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증시가 완전히 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 지금 선 그어놨죠. 자, 요 정도 지지 라인으로 받았던 것이 무너지면서 한 차례 저항으로 작용했던 모습이고, 이번에 깨고 내려왔던 고자리 다시 한번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650포인트를 넘어서서 쉽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연말 좀 지나고 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반등을 다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연말에 코스닥 보유 물량들을 좀 많이 팔아치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연말 그다음 내년 초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필수로 해서 코스닥 지수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뭐 거래일로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 4일 그 다음에 마지막 월요일 10일 30일 남아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증시 뭐 전체적으로 흐름 지켜보면서 뭐 올해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물려있는 종목들도 일부 좀 정리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할지 투자 전략 세우는 방향으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올해는 어느 정도 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자, 내년에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특히 자동 매매 같은 경우 또 새롭게 좀 적용할 만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네,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뭐 강세장 나왔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12월 4주차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